제목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2심도 무죄. 가짜 계정의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0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소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영 두나무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최고 재무책임자 남모 씨, 데이터밸류 실장 김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의장 등은 2017년 9에서 11월 업비트의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정의 아이디는 숫자 8이었다. 검찰은 이 아이디가 업비트 회원 2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49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에 일해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계정 거래 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남씨 USB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목 미 텍사스주 채굴자들 파산 위기. BTC 채굴자 보유 물량 지속 감소. 반등 신호. 채굴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미국 텍사스주가 황무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텍사스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전기를 제공했고 채굴 장비 구매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하면서 채굴자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채굴 기업 등은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만약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무너지면 텍사스 지방정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텍사스주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오아시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최근 텍사스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익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이 활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 채굴 활동은 에너지 저장 및 공급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화폐라는 점을 높이 산다. 개인적으로 매주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투자이자 기회다. 또 번영과 재정적 독립을 의미한다. 텍사스 내 비트코인 채굴은 그리드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가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약 181만 8,615.816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굴자 보유 BTC 물량은 지난 8월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채굴자의 비트코인 매도 비율이 6개월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가격 반등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매도량을 늘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저위험 바닥 영역에 진입해 안도 랠리를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미 경기부터 우려의 빅테크 미디어 이어 월가도 감원 바람.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빅테크 등이 최근 잇따라 감원에 나선 가운데 월가에도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6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 세계 인력인 8만 1,000명의 2%에 해당하는 직원 1,600명을 감축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자산관리 부문에서 감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월가 IB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그룹 최고 경영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골드만삭스가 특정 부문의 직원들을 줄이고 재무적 자원을 신중하게 써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에 착수해 직원 수백 명의 자리를 없앨 계획을 내놨다. 브라이언 모이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채용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티그룹은 이미 IB 부문 직원 수십 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금융권뿐 아니라 금리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 방침을 잇따라 내놨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는 지난달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1,00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부진한 실적의 10,000명 해고 계획을 내놨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성장률 하락에 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PC 생산업체 HP도 앞으로 3년간 전체 직원 중 10%를 줄이겠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 인텔도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기업과 스타트업도 대규모 감원 행렬에 동참했다. 디즈니는 감원과 채용 동결 등 비용 절감을 전사에 주문했고 CNN과 CNN의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감원에 착수했다.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와 베터 콜 사울로 유명한 AMC 네트워크스는 케이블 TV 손실을 만회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투자를 위해 2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스타트업 스트라이프는 직원의 14%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무료 모바일 뱅킹 서비스 기업 차임도 직원의 12%, 약 160명을 줄인다고 했다. 제목 중 11월 수출 8.7% 감소 33개월 만에 최악, 수입도 10.6% 급감. 국내외 경기 둔화 속 중국의 11월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7일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한 2,9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3.5%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앞서 중국의 10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0.3% 감소해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 수입 역시 작년 동월 대비 10.6% 급감한 2,2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감소율도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6.0%보다 훨씬 낮은 실적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악이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 흑자는 총 69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10월에 851억 5천만 달러보다 줄어들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장기 침체 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등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수입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몇 달간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완전한 일상 회복을 선언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정책들이 빠른 효과를 내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제목 크립토로 설립자 리플 소송, 암호화폐 업계의 그라운드 제로, XRP 0.4달러 회복 언제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2년 가깝게 지속되는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이번 소송은 결과를 떠나 암호화폐 업계의 그라운드 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로 설립자 존 디튼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크 리플 소송의 결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번 소송에 대해 디튼은 세크의 승소로 끝나면 게리 캔슬러 세크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 캠페인이 신뢰와 추진력을 얻을 것이고 리플이 승소하면 세크 의장의 캠페인은 중단될 것이며 리플랩스와 XRP를 분리해 판결될 가능성도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리플 소송은 그라운드 제로이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7일 오후 12시 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85% 하락한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4.53% 떨어졌다.
유투데이는 XRP 토큰이 0.38달러의 중요치 지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만약 XRP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약 0.5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목 네파 연준의 비트코인 하방 압력 여전. 아크인베스트 약세장 불구 BTC 믿음 변함없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미연방 준비제도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7일 현재 17,000달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 펀드 QCP 캐피털은 미인연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QCP 캐피털은 지난 1년간 미인연물 국채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다만 주식은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10월 중순부터 따로 움직였다. 그 결과 SP500과 나스닥은 투자리수 상승을 거둔 반면 비트코인은 6% 하락했다.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까지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위험자산은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가 월간 뉴스레터 더 비트코인 먼슬리를 발표, FTX 몰락은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레터는 FTX, 셀시우스, 알라메다와 같은 사례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해독제로서 분산화 및 투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며 FTX로 인해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온체인 매트릭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오늘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은 총 순환 공급량의 72%를 차지한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장기 투자자는 매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목 22인사 유로존 인플레 정점 근접.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근접했을 수 있다고 필립 레인 유럽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6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행된 이탈리아 일간지 밀라노 피난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지났는지 아니면 내년 초쯤에 정점에 오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대폭 금리 인상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22가 이미 2.0%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서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폭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초에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지난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폭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3년간 평소보다 임금 인상 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플레이션이 22의 목표치인 연 2%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2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두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제목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내년 세계 성장률, 금융위기, 팬데믹 버금가는 부진 전망. 내년도 각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성장 추정치인 3.2%보다 낮으며 세계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1993년 이후 최저치이다. 다만 국가별로는 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은 내년을 경기 후퇴와 함께 시작하고 미국은 경기 후퇴 속에 내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콧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관측했다.
반면 중국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와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내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동화 정책도 내년부터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로 연방준비제도가 5%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뒤 2024년 1분기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면서 기준금리 인상 고점도 낮아져 내년 말쯤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당국이 경기 부양 바람과 위안화 약세 우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존슨은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가 최고 거물들도 잇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팬데믹 경기 부양으로 소비자들이 갖게 된 1조 5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이 내년 중반쯤 바닥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제를 탈선시키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가벼운 또는 강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이날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목 암호화폐 겨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자 관심도 지속 상승. 출처 데이터 리서치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최근 1년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 관심도는 전혀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코인 동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급락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올 11월엔 최고점에 비해선 4분의 1 가까이 떨어졌지만 온라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포스팅 수는 계속해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관심도 추세는 소폭이나마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데이터 리서치는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지식인, 기업 조직, 정부 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심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의 정확한 관심도를 알기 위해 뉴스 채널의 언론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집계 결과 업비트에서 지난 2021년 11월 8천만 원을 넘기도 했던 비트코인의 같은 해 12월 시가는 7,077만 1,000원이었으나 1년 후인 지난 11월 종가는 2,319만 2천원으로 3분의 1 이하로 급락했다. 빗썸에서도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시가는 7,244만 1,000원이었으나 올 11월 30일 종가는 2,279만 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더리움 역시 업비트에서 2021년 12월 시가는 573만 9천원이었으나 지난 11월 30일 종가는 175만 2,500원으로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빗썸에서도 이더리움은 지난해 12월 582만 6천원으로 시작했으나 1년 만인 올 11월 30일엔 171만 4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이한 점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거래량과 관심도도 동반 급감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1년 동안엔 관심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높아지고 있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의 정보량은 18만 7,839건, 2022년 1월 18만 9,386건을 찍은 뒤비해서 4월에는 10만 건 중반을 기록했으나 6월과 7월의 정보량은 20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락 1년 만인 올 11월에도 18만 9,320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오히려 늘었다.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일반의 관심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더리움 정보량 역시 지난해 12월 7만 4,887건을 기록한 뒤 올 초반 감소하기도 했으나 9월 이후 관심도는 지난해 이더리움이 고공행진할 때와 비슷했으며 추세선을 그어보면 소폭이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데이터 리서치 코일리더스 최근의 특이한 경향은 2017년에서 2018년 초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상승기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당시 최고점은 2018년 1월이었으나 동일한 비교기간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비교 검색해봤다. 지난 2017년 12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96만 7천 원으로 다음 해인 2018년 1월 2,888만 5천까지 찍은 후 2018년 11월엔 412만 6천 원까지 급락했으며 빗썸에서도 2017년 12월 비트코인은 2,598만 8천 원을 기록했으나 1년 만인 2018년 11월엔 412만 5천 원까지 하락했다. 최고점에 비해 7분의 1 가까이 급락한 셈이다. 같은 기간 투자자들의 온라인 포스팅 수는 2017년 12월 31만 7,346건, 2018년 1월 36만 9,414건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 9월엔 9만 2,470건까지 줄었으며 11월 정보량도 10만 5,108건에 그쳐 최고점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더리움 역시 업비트에서 지난 2017년 12월 119만 2,500원, 2018년 1월 243만 7천 원까지 오른 뒤 1년 만인 2018년 11월에는 11만 6,450원까지 찍기도 했다. 빗썸에서도 이더리움은 2017년 12월 123만 5,800원, 다음해 1월 2,349,000원까지 오른 뒤 2018년 11월엔 최저 11만 6,600원까지 하락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최고점에 비해 95%가량 폭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정보량은 2017년 12월 92,815건, 2018년 15만 979건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 2018년 10월 32,913건, 2018년 11월 35,690건으로 최고점에 비해 거의 5분의 1 가까이 급감했다. 상승 후 대세 하락기에는 이 같은 모습이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최근 1년간의 코인 관심도는 확실히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빅데이터 자료다. 추세선을 보더라도 2017에서 2018년은 우하향하고 있지만 2021에서 2022년엔 우상향하고 있다. 데이터 리서치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떨어졌어도 투자자들은 관심을 전혀 놓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한 방증이라며 향후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하경제 흡수를 위해 가상자산이 필요한 만큼 기축통화국의 인위적인 가상자산 누르기가 대외환경 변화로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 급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돼 가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목 비트코인 지표 투심 개선 빅티시 사이클 바닥 흔적.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뇌살아난 아래 공포에도 17,000달러를 회복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매파 염준과 침체 우려의 여파로 뉴욕 증시가 최근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7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41% 상승한 17,0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939.92달러, 최고 17,102.6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8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3%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이 232만 7,468.954 BTC를 기록했다. 4년의 가장 적은 규모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 회사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의 11월 폭풍 이후 특정 온체인 및 비트코인 가격 지표는 BTC의 바닥이 12월에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현 가치, 채굴자 카피출레이션, 채굴자 전기 비용, 다운드로우 및 기록적인 보유자 수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 바닥은 16,600에서 16,950달러에 형성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겸 온체인 애널리스트 찰스 에드워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이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곡슈타인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마침내 바닥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역전세를 보이며 북쪽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파산 신청 FTX 창업자 뉴욕 지방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자신의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전 뉴욕 동부지방검사 출신의 마크 코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의 대변인이 밝혔다. 뱅크먼 프리드는 앞서 뉴욕 에로펌 폴 웨이스, 히프킨드, 왓슨 게리슨 마틴 플러멘바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사임했다. 코언 변호사는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를 도운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의 변호를 담당한 바 있다. 맥스웰은 지난 6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뱅크먼 프리드는 현재 형사 기소 및 민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 검찰과 감독 당국은 뱅크먼 프리드가 FTX 붕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그는 또 투자자와 고객들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적인 사업가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FTX 붕괴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였던 캐럴 나인 앨리슨도 워싱턴에 있는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이랜도어로 범을 선임했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FTX에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 FTX 붕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목 부산의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블록체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가 부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8층에서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용 면적 1272제곱미터 규모로 독립형 입주공간 12인실 2개와 8인실 6개, 개방형 입주공간 9인실 8개, 테스트 플랫폼, 체험 공간, 협업 공간, 회의실, 라운지 등을 갖췄다. 입주 기업에는 임차료, 사무기기, 휴게공간 및 공용공간 시설 등을 지원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법률 멘토링 등을 돕는다.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선정된 16개 업체가 이달 안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차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진석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과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제목 비트코인 아래 공포에도 바닥론 솔솔. 투자자 떠났다는 신호도.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되살아난 아래 공포에 17,000달러 선 안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트코인은 메타 연준과 침체 우려의 여파로 뉴욕 증시가 최근 하강 곡선을 그리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투자 심리도 악화됐다. 전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25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7일 오전 8시 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4% 상승한 16,9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939.92달러, 최고 17,088.0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6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4%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 회사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의 11월 폭풍 이후 특정 온체인 및 비트코인 가격 지표는 BTC의 바닥이 12월에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현 가치, 채굴자 카피출레이션, 채굴자 전기 비용, 다운드로우 및 기록적인 보유자 수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 바닥은 16,600에서 16,950달러에 형성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겸 온체인 애널리스트 찰스 에드워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이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콕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콕슈타인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마침내 바닥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역전세를 보이며 북쪽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아르카의 투자 노트를 인용 FTX 붕괴 등 대형 악재가 터졌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이탈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아르카의 트레이딩 미운영 부문 이사인 웨스 한센은 고객들에게 보내는 투자 노트를 통해 비트코인은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1월 FTX 붕괴 사태 이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올해 FTX 사태 이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JP모건 CEO 암호화폐 손님 끌기 위한 쇼에 불과 탈중앙화된 폰지 비판도. 제이미 다이먼 트위터 칼무리 코일리더스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최고 거물이 암호화폐 산업에 범죄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6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사이드쇼다. 미디어는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 행사에 참석,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수많은 불법 활동이 발생한다. 다만 블록체인은 적어도 특정 진짜인 부분이 있다며 JP모건의 도매 결제 거래 관련 모닉스 플랫폼을 언급했다. 이 같은 다이먼의 암호화폐 비판에 대해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칸 멜커는 JP모건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월렛 출시도 계획 중이다.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다이먼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잠식하고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장에 풀린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보조금은 내년 중반쯤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와 기업들의 지표는 아직 견고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5%를 향해 가고 있지만 5%의 금리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 CNE 패드와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7.0%, 내년 2월 빅스텝 확률도 51.4%. 12월 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7.0%에 달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0%에 그쳤다. 내년 2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51.4%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12.1%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13에서 14일 열리는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이 다음 회의인 내년 2월에도 연속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일리더스